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당연히 숫자들을 더하고 덧셈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뭐 분수의 덧셈도 배웠고 소수의 덧셈도 배웠고 다 수를 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면서 우리는 음의 개념을 새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 음수를 덧셈하는 방법을 다시 좀 배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마이너스 2 같은 거는 우리가 처음에 덧셈을 배울 때는 이렇게 개수를 뭐 동그라미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5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마이너스 2개를 직접 놓고 우리가 덧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직선의 도움을 받아서 덧셈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대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부호가 공통으로 이렇게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더하래요. 자, 그러면 0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몇 칸가요? 그치, 2칸 갔어요. 플러스 이만큼 갔어요. 이때의 덧셈의 개념은 그냥 개수를 더한다기보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계산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이만큼 갔어. 그런데 다시 5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산된 여기 여러분이 이만큼 온 이 지점에서 다시 얼마만큼 3만큼 더 가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플러스 3만큼 더 갔더니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어요? 플러스 5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 이게 부호가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2칸 가고 또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요? 3칸 가죠? 그러니까 편하게 어떻게 하면 돼? 숫자들은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숫자들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를 그러니까 공통으로 방향을 나타내잖아. 둘 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공통으로 된 부호를 여기다가 딱 하고 붙여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음수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그럼 어디로 2칸 가? 왼쪽으로 2칸을 가겠지. 그래서 0에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2칸을 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 여기서 또 왼쪽으로 3칸을 더 가라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 갔는데 왼쪽으로 2칸 갔는데 또 왼쪽으로 3칸을 더 가래. 그럼 어떻게 됐어? 2칸 가고 또 3칸 갔으니까 어때요? 그냥 있는 우리가 간 만큼 거리만큼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으로 어디로 갔으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호 마이너스를 딱 하고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한 말이 저거예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그랬으니까 거기 나오는 숫자, 즉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 2와 3을 딱 더한 다음에 공통인 부호,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거를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부호를 딱 하고 붙여주면 되고요.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부호가 같은지를 확인을 했더니 얘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얘도 마이너스를 가지는데 그 수를 우리가 더할 거야. 아, 그래? 그럼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더해주는구나. 그러면 숫자끼리를 딱 더한 다음에 같은 방향, 즉 부호를 딱 붙여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항상 같진 않잖아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설명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를 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2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을 먼저 가요? 2칸을 먼저 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가 2칸을 먼저 갔어. 플러스 2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하래요?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5만큼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을 갔다.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미 두 칸을 갔잖아. 근데 다시 0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5만큼을 가다 보니까 아까 5만큼 다시 어떻게 돼? 빼서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3칸을 더 가.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어때? 여기는 오른쪽으로 2칸 갔는데 얘는 다시 왼쪽으로 5칸 가다 보니까 반대의 개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는데 숫자끼리 덧셈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개념적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차가 생긴 거야.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도로 돌아가니까 간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래서 덧셈이긴 한데 차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호가 달라. 그럼 어떻게 간편하게 계산을 하냐? 어차피 내가 간 만큼 빼야 되잖아. 어느 방향이든 반대니까. 그래서 숫자를 일단 딱 봐요. 숫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지 우리가 뺄셈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빼. 숫자 큰 데에서 숫자 작은 거를 빼요. 빼고 나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는 2칸만 갔는데 왼쪽으로는 5칸 갔잖아. 그럼 결국에 어디로 더 많이 갔겠어? 왼쪽으로 더 많이 갔겠지? 그래서 두 개를 확인한 다음에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이걸 딱 하나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부호가 달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를 더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0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2칸을 갔어. 이미 왼쪽으로 2칸을 갔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래요? 다시 오른쪽으로 5칸을 가래.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5칸. 하나, 둘, 5만큼 어떻게 됐어요? 빼줬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전부 5칸을 가긴 했는데 왼쪽으로 간 만큼 어떻게 됐어? 빼주는 게 있다 보니까 나는 결국 어디에 도착했어요? 플러스 3에 도착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절대값, 즉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거리, 숫자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빼고 나서는 어디에 더 많이 갔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오른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갔겠구나. 이 친구를 딱 하고 붙여주면 돼요. 쉽죠, 여러분? 이걸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부호가 같은 두 수는 어떻게 돼? 같은 방향으로 어차피 가니까 원래 덧셈하는 것처럼 편하게 더하고 난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얘는 원래 더하기니까 상관없고 음수의 덧셈을 신경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숫자를 더한 다음에 둘 다 왼쪽으로 갔으니까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라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어떻게 해야 돼? 갔다가 도로 돌아오니까 약간 차의 개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두 숫자를 일단 먼저 뺀 다음 그 다음에 더 많이 간 쪽 부호, 즉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딱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익혔으면 덧셈의 계산 법칙이 있대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덧셈에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고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계산 결과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2 더하기 3이 있는데 얘를 3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답이 어때요? 같죠? 맞아. 덧셈은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계산 결과는 같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왜 굳이 내가 교환 법칙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배워야 돼?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럴 때 주로 잘 써요. 자, 7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7 더하기 이렇게 먼저 계산해서 9하고 3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12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순서대로 저렇게 하긴 하는데 얘를 딱 봐서 7이랑 3이랑 더하면 10이 될 것 같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자리를 바꿨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미
3과 2의 자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끼리 먼저 계산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환 법칙을 실제로도 쓰고 있었어. 그럼 얘 왜 썼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근데 얘 이름은 뭐냐면 덧셈의 교환 법칙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그럼 덧셈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럼 이 이름을 굳이 이렇게 덧셈의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뺄셈이나 이런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덧셈일 때만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계산 결과가 같은 거예요. 덧셈일 때만 교환 법칙이 일단은 성립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A 더하기 P 더하기 C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괄호를 해줬잖아. 괄호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계산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C,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할게요.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C를 계산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덧셈일 때는 요럴 때도 괄호를 바꿔서 계산의 우선권을 주고 뒤에 있는 친구를 먼저 계산해도 괜찮아요. 괄호를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해도 순서를 바꿔서 먼저 더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더해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2 더하기 7 더하기 3이 있었어. 근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순서를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3을 더해서 답을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때 내가 여기를 계산을 먼저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먼저 계산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계산 결과가 결국 어때요? 얘도 12, 얘도 12가 같다. 계산 결과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다가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이쪽을 먼저 계산하는 게 내가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어.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먼저 더해도 계산 결과가 같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일 때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 근데 선생님 그럼 음수의 덧셈은 어떻게 해요? 걔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음수가 있어도 덧셈이면 계산이 덧셈이면 더하기 마이너스 3이면 얘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도 계산의 결과가 똑같거든요. 왼쪽으로 2번 먼저 가고 왼쪽으로 3번 나중에 간 거나 왼쪽으로 3번 먼저 가고 왼쪽으로 2번 나중에 간 거나 계산 결과는 양쪽 다 마이너스 5로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